싸도 너무 싸다. 전 세계 10위권인데 450조다. 적어도 4,500조 정도 가는 코스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씨앗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희망을 담아서 2200%, 즉 22배 성장하는 그런 원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2200% 수익 서막이 열린 해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덕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의 코스닥이 그동안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고래들,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물량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피부 지수는 훨씬 시장에 느끼는 불안감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잘 기회를 선점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광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세 가지 전략. 코로나 광풍. 코로나는 외부적 악재죠. 내부적 악재가 아니라 전 세계로 일어나는 외부적 악재였습니다. 자, 외부적 악재일 때는 그 외부적 악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돌발 악재가 해결이 되면 결국은 그 위기를 잘 잡은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엄청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책 제목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한마디로 어떤 영향이냐? 코로나는 어떤 물결을 일으키는 거대한 가속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모든 프로세스가 대면이었는데 이 대면에서 결국은 비대면으로 간 엄청난 가속화를 시켰죠. 그리고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가상세계의 접속률이 엄청 높아지고요. 그래서 2021년도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게임과 관련된 테마의 열풍이 거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 놀아야 됩니다. 놀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집에서 머무는 공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집안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현존과 가상의 세계를 융합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단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지 않고도 집으로 예약을 걸어서 배송을 시켜서 이제는 식사를 집에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등등등. 학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이제 디지털 에듀,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이제 점점점 만들어질 것이며, 이제 보편적인 거.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지 않고 졸업하는 숫자들이 벌써 2년 연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한 가속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속을 잘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양극화된 자본시장에서 더욱 강력해진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요즘 여기에 넷플릭스도 들어가죠.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이들은 더 많은 자본과 시스템을 투자해서 더 큰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 새로운 시장 교란자로 떠오르는 이들은 누구일까? 언제까지 이들의 독주로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는 또 다른 선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거리두기로 촉발된 대규모 원격 교육이 교육시장에 어떤 위협과 기회를 가져다 줄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발굴한 빅토리 종목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죠. 미음자로 시작되는 종목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중심보다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점점점 시장은 더 쌓여갈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쌓여가는 자본과 혁신 속의 사회가 주목하는 가치는 무엇이 될까? 2020년과 21년도는 안전이 화두였어요. 안전. 어디 가나 안전. 어디 가나 안전. 절대 가치가 안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뀐 게 뭐냐면요. 치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어때요? 화이자에서 먹는 알약이 보급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풍토병으로 변한다는 거죠. 풍토병.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언제까지 안전만 가지고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개인과 그 기업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20년, 21년이 안전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22년 이후에서 25년에 떠오를 화두는 무엇일까? 키워드. 그때는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절대 가치가 안전이었습니다. 뭐든지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유보다 더 우선한 게 안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년에서 22년에서 25년의 화두는 무엇일까? 이걸 발굴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어떤 화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까요? 2020년하고 21년 뒤에 안전이라는 키워드였다. 그렇다면 22년과 25년 이 사이에 앞으로 4, 5년 어떤 화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제가 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융합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해결되고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안전이 해결된다고 해서 갑자기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도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것과 이런 것들이 새로 결합돼서 공통 분모인 이 교집합, 이 교집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미래의 어떤 상업을 할 수 있는 이 융합을 준비를 잘하는 기업,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결합하는 기업,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잘 결합하는 기업과 개인,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융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큰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2년부터 25년까지는 융합입니다. 융합. 근데 이 융합을 하는 데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 준비된 기업들에게 점점점 유리해진다. 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중견보다는 대기업. 그런데 사이즈만 크다고 해서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룡도 등치가 커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는 더 크게 노출이 됩니다. 독시가는 승자와 학살가는 패자로 재편된 비즈니스. 이제는 비즈니스가 재편되고 있다. 20년 8월 애플은 미국인 타짜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를 돌파한 거죠. 이후 그해 3월에 있었던 충격적인 글로벌 증시 폭락이 고작 5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걸린 시간이 42년이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2조가 된 거죠. 과거에 40년 걸릴 게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 이제 비즈니스는 강력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뿐만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 모두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나라가 2000년도는 세계 GDP에서 순위 20위권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시총이 전 세계 10위에 들어왔어요. 2.0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1인데 24%, 중국은 아마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2020년 전 세계 GDP의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방금 말했던 구글, 애플, 아마존 뭐 등등등등등 얘네들 한 기업이 시총이 1조 달러,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12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의 시총이 지금 얼마일까요? 한 번만 좀 검색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450조 언저리일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가 합힌 금액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그러면 싸도 너무 싸다. 전 세계 10위권인데 이제 450조다. 적어도 4,500조 정도 가는 코스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00포인트인데 그렇게 되면은 9000포인트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한국의 450조 정도 되는 코스닥이 적어도 5배인 2500조 정도는 가야만이 그 시총에 걸맞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최소 이거조차도 좀 더 깎는다면 지금 현재가 1000포인트다. 그러면 적어도 3000포인트 정도 가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저평가된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각 분야별로 다양한 곳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현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가치들이 재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에서는 이미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요즘 뜨고 있는 K-군사, K-국방에서 한국이 드디어 무기를 수입하는 금액보다 수출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2021년도가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하는 천궁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그게 아랍에미리트에 4조여 넘는 돈으로 지금 수출이 이제 거의 된 것 같게 느껴지고 있고요. K자주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에서 한국은 점점 이제 K군사력까지도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면 K조선은 이미 있었고요. K조선은 정기용 회장님 이후로 끊임없이 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K조선이 열풍이 있었고요. 이제 K자동차가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취임한, 몇 년 전에 취임한 정의성 회장 출신으로 해서 드디어 기아차, 현대차에 유럽의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을 영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제네시스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가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드디어 자동차에서도 세계 탑5가 아닌 세계 탑3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문 대통령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끔 이야기하는 이 회의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 한국이 K자동차에서도 약진이 일어날 것입니다.